안녕하세요. 발굽으로 책장을 넘기는 밤, 발밤발밤의 낭독자, 고란입니다. 소국녀 제2장 프랑스어 수업. 이튿날 아침 세라가 교실에 들어가자 모두들 눈이 동그래져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라를 바라보았다. 스스로 다 컸다고 여기는 13살 난 라비니아 허버트에서부터 겨우 4살이라서 아기 취급을 받는 로티레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세라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다. 세라가 민친 선생의 자랑거리이며 학교의 명예를 높여줄 학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한두 명은 어젯밤에 온 세라의 프랑스인 하녀 마리에트를 보기도 했다. 라비니아는 세라의 방문이 열려 있을 때 지나가면서 마리에트가 배편으로 도착한 짐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라비니아는 고개를 숙이고 지리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 제시에게 소곤거렸다. 그 상자에는 레이스 주름 장식이 달린 속치마가 잔뜩 들어있었어. 여기에도 레이스 주름 장식, 저기에도 레이스 주름 장식. 하녀가 그 속치마들을 꺼내서 정리하더라고. 민친 선생님이 아멜리아 선생님한테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의 옷은 어린아이가 입기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화려하대. 우리 엄마는 늘 어린애는 어린애답게 수수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 앤 지금도 레이스 달린 속치마를 입고 있어. 내가 앉을 때 봤어. 제시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다. 비단 양말도 신었어. 발이 정말 작다. 저렇게 발이 작은 애는 처음 봐. 라비니아가 심술궂게 콧방귀를 뀌었다. 실내화 덕분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솜씨 좋은 제아궁이 만들면 발이 커도 작아 보인대. 얼굴도 안 예쁘잖아. 봐, 눈 색깔 진짜 이상해. 제시는 흘끔 세라를 보고 말했다. 뭐 예쁜 아이들처럼 생긴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얼굴이야. 속눈썹이 무척 길고 눈동자가 초록색 같아. 세라는 얌전히 앉아서 민친 선생이 소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라의 자리는 민친 선생의 책상에서 가까웠다. 세라는 많은 눈들이 한꺼번에 자기를 쳐다보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로워하며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친 선생님을 좋아할까? 수업은 재밌어 할까? 저 아이들도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있을까? 세라는 궁금했다. 세라는 그날 아침 에밀리와 한참 동안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지금 아빠는 바다에 있어, 에밀리.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 에밀리, 날 봐봐. 네 눈처럼 상냥한 눈은 처음 봐. 너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세라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기발한 생각이 많았으며 에밀리가 정말로 살아있어서 자기 말을 알아듣는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마리에트가 군청색 교실용 옷을 입히고 군청색 리본으로 머리를 묶어주자 세라는 의자에 앉아있는 에밀리한테 다가가 책을 놓아주었다. 내가 교실에서 공부하는 동안 읽고 있어. 세라는 마리에트가 호기심에 차서 바라보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인형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어요. 어쩌면 에밀리는 책을 읽고 말을 하고 걸을 줄 알지만 아무도 없을 때만 그러는지도 몰라요. 혼자서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인형들이 그러는 줄 알게 되면 일을 시키고 부려먹을 거예요. 그래서 인형들은 그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자기들끼리 약속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방에 있으면 에밀리는 가만히 앉아서 빤히 바라보고만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으면
책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볼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잽싸게 의자에 앉아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리에트는 프랑스 말로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 특이한 아가씨야. 그러고는 아래층에 내려가자 우두머리 하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마리에트는 얼굴이 총명해 보이고 예의 바른 이 특이한 아이가 벌써부터 좋아졌다. 예전에 돌보던 아이들은 버릇이 없었다. 세라는 아주 훌륭한 아이였고 항상 고맙다는 듯이 상냥하게 말했다. 세라가 마리에트 미안하지만 이라든가 고마워요 마리에트 하고 말하는 모습은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마리에트는 세라가 마치 숙녀한테 하듯이 자기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한다고 우두머리 하녀한테 말했다. 마리에트는 이렇게 말했다. 저 귀여운 아가씨는 정말 공주님 같아. 마리에트는 새로 모시게 된 꼬마 아가씨가 참 좋았고 하는 일도 무척 마음에 들었다. 한편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세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잠시 뒤 민친 선생이 위험 있게 책상을 탁탁 두드렸다. 민친 선생이 말했다. 여러분, 새 친구를 소개하겠어요.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자 세라도 일어났다. 모두들 세라 크루 양을 만나서 반가울 거예요. 크루 양은 멀리 인도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서로 인사하도록 해요. 학생들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세라도 왼발을 빼고 무릎을 살짝 굽혀 인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다들 자리에 앉아 다시 서로를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민친 선생은 수업을 할 때처럼 엄격하게 말했다. 세라, 이리 와봐라. 세라는 책상 서랍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슬슬 넘겨보고 있다가 공손하게 민친 선생 앞으로 다가갔다. 민친 선생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프랑스인 하녀를 고르신 걸 보니 네가 프랑스어를 공부했으면 하시는 것 같구나. 세라는 난감했다. 아버지는 제가 마리에트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민친 선생은 심술궂게 웃으면서 말했다. 넌 워낙 버르장머리 없이 자라서 모든 일이 네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알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너한테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다. 세라가 좀 더 컸거나 예의를 깍듯이 지키는 아이가 아니었다면 몇 마디 말로 사실을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라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잠자코 있었다. 민친 선생은 매정하고 위압적인 사람이었고 세라가 프랑스 말은 하나도 모른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라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무례한 행동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사실 세라는 언제부터인가 늘 프랑스 말을 썼다. 세라가 아기일 때부터 아버지는 종종 프랑스 말로 이야기했다. 세라의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아내의 나라 말인 프랑스 말을 사랑한 덕분에 세라는 늘 프랑스 말을 듣고 자라서 친숙했다. 세라는 그 사실을 말하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프랑스 말을 배운 적은 없지만요. 하지만 민친 선생은 프랑스 말을 모른다는 것이 남모르는 고민 가운데 하나라서 그 기분 나쁜 사실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어린 학생과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면서 철모르는 질문에 일일이 대꾸해 줄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다. 민친 선생은 정중하면서도 쌀쌀맞게 말했다. 됐다. 아직 안 배웠으면 당장 시작하면 되니까. 프랑스어 선생님인 뒤바르즈 씨가 곧 올 게다. 자, 선생님이 올 때까지 이 책을 보고 있어라. 세라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세라는 제자리로 가서 책을 펴보았다. 진지한 얼굴로 첫 장을 읽어보았다.
웃는 건 무례한 짓이기 때문에 웃음을 꾹 참았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뜻의 르페르와 어머니라는 뜻의 라메르가 쓰여져 있는 책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했다. 민친 선생이 흘끗 보면서 말했다. 기분이 나쁜 모양이구나. 프랑스 말을 배우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 세라는 다시금 사정을 설명하려고 말을 꺼냈다. 공부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민친 선생이 말을 잘랐다.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자꾸 하지만 하고 말대꾸하면 안 된단다. 어서 책이나 보렴. 세라는 다시 책을 펼쳤고 아들이라는 뜻의 르피르와 남자 형제라는 뜻의 르프레르가 나온 걸 보고도 웃지 않았다. 세라는 생각했다. 디파르즈 선생님이 오시면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야. 곧 디파르즈 선생이 왔다. 디파르즈 선생은 상냥하고 지적인 40살 안팎의 프랑스 사람으로 세라가 애써 예의 바르게 기초 회화책을 보는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디파르즈 선생이 민친 선생에게 물었다. 이 학생이 제가 가르칠 학생입니까? 같이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군요. 민친 선생이 말했다. 저 학생의 아버지 크르데이는 딸이 프랑스어를 배웠으면 한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유치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디파르즈 선생이 세라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그거 참 아쉽군요, 아가씨. 나랑 같이 공부해보면 프랑스 말이 얼마나 멋진지 알게 될 텐데.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라는 창피를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절박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세라는 그 커다란 눈으로 호소하듯이 뒤파르즈 선생을 쳐다보았다. 말만 하면 뒤파르즈 선생이 이해해 줄 것 같았다. 그래서 세라는 유창한 프랑스 말로 아주 간단히 사실을 이야기했다. 민친 선생이 오해를 했다. 프랑스 말을 정식으로 책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아버지와 주위 사람들이 항상 프랑스 말을 썼고 세라 자신도 영어를 읽고 쓰듯이 프랑스어를 읽고 썼다. 세라가 그러는 것을 아버지가 무척 흐뭇해했기 때문에 더욱더 프랑스 말을 즐겼었다. 세라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엄마도 프랑스 사람이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기꺼이 배우겠다. 하지만 민친 선생님한테 이 기초회화책에 있는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세라는 그렇게 말하고 작은 책을 내밀었다. 세라가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민친 선생은 숨이 넘어갈 듯이 놀라더니 세라의 말이 끝날 때까지 분한 듯 안경 너머로 세라를 노려보았다. 디파르즈 선생은 더없이 흐뭇하게 웃었다. 작은 아이가 귀여운 목소리로 프랑스 말을 간결하고 멋지게 말하는 걸 들으니 마치 조국에 온 느낌이 들었다. 안개 자욱한 잿빛 런던에서 살다 보니 이따금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던 조국, 프랑스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세라가 말을 마치자 뒤파르즈 선생은 애정어린 눈빛으로 기초회화책을 받아들었다. 그러고는 민친 선생에게 말했다. 아, 선생님, 이 학생은 가르칠 게 별로 없군요. 프랑스어를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프랑스 사람이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민친 선생은 무안해진 나머지 괜히 세라에게 호통을 쳤다. 진작 말을 했었어야지. 세라가 말했다. 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제대로 못 꺼냈나 봐요. 민친 선생은 세라가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며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세라 탓이 아닌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 라비니아와 제시가 프랑스 문법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키득거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민친 선생은 책상을 탁탁 치면서 엄하게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다들 조용히. 그 순간부터 민친 선생은 자기 학교의 자랑거리 학생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그닥.